새벽 5시. 정순의 손이 먼저 깬다. 그런데 오늘은 손끝이 유난히 묵직했다. 눈보다 의식보다 먼저. 손이 이불을 밀어내고 벽에 스위치를 더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냄비를 들어 올린다. 68회 인생 중 20회를 이 반찬 가게 주방에서 보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싱크대 앞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그저 똑같은 하루일 거라고 믿었다. 물을 받고 불을 켜고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앞치마를 걸치려던 참이었다. 낡아서 어깨끈이 자꾸 흘러내리는 그 오래된 앞치마. 색이 바래서 원래 파란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한. 정수는 그걸 벗어서 새 것으로 갈아입으려 했다. 옷걸이에 걸린 새 앞치마는 작년 설날에 지연이가 사준 것이었다. 엄마, 이것도 너무 낡았어. 새 거 사줄게. 그렇게 말하며 건네주던 딸의 손. 하지만 정수는 그걸 입지 않았다. 왠지 아까워서, 왠지 특별한 날에 입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낡은 걸 입으려고 손을 넣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다. 손을 넣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손끝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 같은 종이. 꺼내려다가 그게 툭 바닥에 떨어졌다. 정수는 그걸 내려다봤다. 주방 바닥,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 영수증이었다. 색이 바래서 글씨가 거의 지워질 뻔한. 모서리가 말려 있고 가운데는 접힌 자국이 뚜렷한.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불길했다. 정수는 무릎을 굽혀 손을 뻗어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도 몰랐다. 영수증 위쪽에 찍힌 상호명. 엄진의 칼국수. 그 아래 날짜. 2023년 10월 17일. 정순의 손이 멈췄다. 숨이 멈췄다. 그날이었다. 딸이 집을 나가던 날. 기억이 확 밀려왔다. 식당 안 형광등 불빛.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던 그 불빛. 테이블 위에 놓인 칼국수 2그릇.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저녁. 그리고 지연이의 얼굴. 딸은 그날 뭔가 말하려고 했었다. 엄마, 나 요즘. 그렇게 시작했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면서. 그런데 정수는 그때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냥 칼국수 그릇만 보고 있었다. 그래, 힘들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숟가락부터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가고 삼켰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국물만 몇 번 떠먹다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다. 정수는 그때도 몰랐다. 딸이 울고 있다는 걸.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지연이가 말했다. 엄마는 사람 말을 안 들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수는 그제야 돌아봤다. 하지만 딸은 이미 가게 문을 밀고 나가고 있었다. 등 뒤로 보이는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그걸 봤다. 분명히 봤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정수는 영수증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냄비에선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물이 끓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날 내가 뭘 들었어야 했을까? 그날 내가 뭘 봤어야 했을까? 종이 한 장이었다. 그런데 그 종이는 정순의 20년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다. 그때까진 몰랐다. 이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부터 정순의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첫날 밤, 정순은 지연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할까, 문을 열어볼까, 그냥 돌아설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내리고 돌아섰다. 금방 들어오겠지. 화 좀 풀고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현관문 여는 소리, 열쇠 돌아가는 소리, 딸의 발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지연이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엔 딸이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커피 자국이 말라붙은 채로. 정수는 그 컵을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세미로 안쪽을 문질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커피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지워졌는데도 계속 문질렀다. 손을 멈췄을 때 컵은 깨끗했지만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셋째 날, 단골 손님 박 여사가 가게에 들렀다. 사장님, 오늘은 김치찌개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박 여사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물었다. 그런데 따님은 요즘 안 보이네요? 전엔 가끔 오셨잖아요. 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바빠서요. 회사 일이.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죠. 정수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를 꺼내고 통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다. 거짓말이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넷째 날 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지연이의 번호가 맨 위에 있었다. 손가락을 올렸다. 누르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들어와라? 괜찮냐? 미안하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화면이 꺼졌다. 정수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놨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수는 동네 파출소 앞까지 걸어갔다. 파출소 문 앞에 섰다. 안에선 경찰관 2명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수는 손을 들어 문을 밀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 애가 그냥 나간 건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정수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열흘째, 정수는 지연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옷장 문을 열어 옷들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았다. 옷장 안을 정리하다가 정수는 멈췄다. 딸의 옷들이 반쯤 비어 있었다. 가져간 거였다. 정순이 모르는 사이에 지연이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갔던 것이었다. 정수는 옷장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다. 딸은 정말로 떠난 거였다. 보름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수는 가게를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다. 똑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집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정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점점 익숙해져 갔다. 딸이 없는 집에, 딸의 목소리가 없는 저녁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싱크대 앞 낡은 의자, 페인트가 벗겨지고 등받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늘 앉던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주방이 아니라 과거 속으로 앉아버린 기분이었다. 엄진의 칼국수? 그 가게는 집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버스로 10분, 걸어가면 30분쯤.
딸이 좋아하던 곳이었다. 엄마, 여기 면발이 쫄깃해서 좋아. 국물도 진하고. 그렇게 말하던 지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도 그랬다. 오후 7시 반쯤 정순과 지연이는 엄진의 칼국수 앞에 섰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녁 시간이라 자리가 거의 없었다. 구석 테이블 하나가 막 비었다. 정순과 지연이는 그 자리로 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던져줬다. 칼국수 2개요? 네. 옆 테이블에선 젊은 직장인 2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야, 진짜 팀장 또라이 아냐? 퇴근 시간에 갑자기 보고서 내래.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지연이 쪽을 슬쩍 봤다. 딸은 테이블 위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컵 테두리를 따라가며 한 바퀴, 2바퀴. 정수는 물었다. 회사는 괜찮아? 지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물컵만 계속 만졌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칼국수 2그릇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칼국수.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 2개. 정수는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식기 전에 먹어. 불어. 지연이는 수저를 들지 않고 한참 동안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이 올라와 딸의 얼굴을 희미하게 가리고 있었다. 정수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웠다. 그때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때려다 말고 다시 움찔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정수는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먹으며 대답했다. 응, 힘들지. 알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정수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움직이고 김치를 집어먹고 물을 마셨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칼국수 면발만 젓가락으로 건드렸다. 1번, 2번, 먹지도 않으면서. 정수는 그때 느꼈어야 했다. 딸이 밥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걸. 딸이 말을 멈췄다는 걸. 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정수는 그냥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 직장인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진짜 내일 사표 쓸까봐. 에이, 넌 맨날 그러면서 안 쓰잖아.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지연이는 여전히 그릇만 보고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보지 못했다. 밥을 다 먹고 정수는 물을 마시고 휴지로 입을 닦았다. 지연이의 그릇은 아직 반쯤 남아 있었다. 안 먹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대 앞에 섰다. 지연이가 뒤따라와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정순이 먼저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 됐어. 내가 낼게. 지연이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작게 한마디를 했다. 다음 주엔 내가 낼게. 엄마.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러자. 그렇게 말하고는 영수증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무심코, 습관처럼. 그때 지연이가 먼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우는 거였다. 딸이 울고 있었다. 정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지연아. 불러보려 했지만 딸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뒤쫓아 나가지 않았다. 금방 들어오겠지. 좀 바람 쐬고 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 뒤로 딸은 집을 나갔다. 짐을 싸서 조용히 흔적도 없이. 정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다음 주엔 내가 낼게라는 말이 다음에 또 만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작별 인사였다는 걸. 정수는 영수증을 다시 펼쳤다. 상호명, 날짜, 금액.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 찍힌 계산 시각. 오후 7시 42분. 딸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시간. 그 시간이 여기 찍혀 있었다. 정수는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구겨질 듯 말 듯 떨리는 손으로. 왜 그때, 왜 그 한마디를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주방에선 물이 끓어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영수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내가 딸의 말을 끊어버렸다는 걸. 내가 딸의 마음을 외면했다는 걸. 내가 딸을 떠나보냈다는 걸.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물이 끓어넘쳤다. 정수는 그제야 불 앞으로 다가갔다.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고 넘쳐 흐른 물을 닦아냈다. 손은 움직였다. 하지만 정신은 아직 그 식당에 남아 있었다. 물을 틀었다. 싱크대에 고인 물을 보며 정수는 문득 떠올렸다. 내가 처음 설거지를 배운 날, 정순이 12살이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이 정순을 따돌렸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시작했고, 나머지도 따라했고, 정수는 혼자 남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울고 있었다. 부엌 문을 열었다. 엄마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정수는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오늘 애들이.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그릇을 문질렀다. 그래. 정수는 말을 이었다.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그릇을 헹궈서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다. 정수는 엄마 얼굴을 봤다. 하지만 엄마는 싱크대만 보고 있었다. 엄마 나 속상해. 엄마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속상하다고 뭐가 달라지냐? 울면 애들이 더 놀려. 손이나 움직여. 엄마는 수세미 하나를 정순에게 건넸다. 설거지 배워. 이것도 일이야. 정수는 수세미를 받았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싱크대 앞에 섰다. 엄마 옆에 그릇을 하나 집어들었다. 물을 틀고 수세미로 문질렀다. 엄마는 말했다. 안쪽부터 닦아. 기름기 먼저 지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 안쪽을 문질렀다. 눈물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잘했어. 헹구고 선반에 올려. 정수는 그릇을 헹궈서 선반에 올렸다. 그리고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다. 1개, 2개, 3개. 그릇이 쌓여갔다. 정순의 눈물은 멈췄다. 울면 안 되는 거였다. 손을 움직이면 되는 거였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설거지를 했다. 시험을 못 봤을 때도, 친구와 싸웠을 때도, 아버지가 술 먹고 소리칠 때도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 설거지를 했다. 지연이를 낳고 육아가 힘들 때도 설거지를 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릇을 닦으면 마음도 닦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정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멈췄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엄마도 나처럼 그랬을까? 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설거지를 시킨 걸까? 정수는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하고 물로 헹구고 행주로 닦았다. 나는 엄마에게서 배웠다. 속상해도 울면 안 되고 손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딸에게도 물려줬다. 정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지연아, 나도 몰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날 이후로도 정수는 똑같이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한 달이 지나갔다. 1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2년이 지나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가게에 들렀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이 김치 진짜 최고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정순의 손은 이미 싱크대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릇을 들고 물을 틀고 수세미를 잡았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가게에 들어왔다. 박 여사는 정순보다 2살 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5년째였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르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오늘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정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시금치나물 좋아요. 아침에 막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주세요. 멸치볶음도 조금. 정수는 반찬을 담으며 박 여사에게 물었다. 요즘은 좀 어때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뭐 그냥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말 좀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 말을 하면서 정순의 손은 이미 싱크대로 향하고 있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전화는 가끔 하는데 바쁘잖아요. 정수는 물을 틀었다. 그릇 하나를 집어들어 헹구기 시작했다. 그래도 뭐 건강하다니까 다행이죠. 근데 사장님은. 박 여사는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말을 멈췄다. 사장님. 네. 지금 설거지 하세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박 여사를 돌아봤다. 아, 네. 이게 좀 남아있어서. 박 여사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뭔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사장님은 사람 얘기만 하면 그릇부터 잡더라니까요. 정순의 손이 멈췄다. 수세미를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사람 얘기만 하면 그릇부터 잡는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그래도 사장님 반찬은 최고니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박 여사는 반찬 봉투를 들고 나갔다. 정수는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아 박 여사의 말을 되뇌었다. 사람 얘기만 하면 그릇부터 잡더라. 사람 얘기만 하면 그릇부터 잡더라. 그리고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지연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며 울먹이던 날. 집에 돌아와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오늘 애들이 나한테. 정수는 그때 뭐라 했더라. 그래, 힘들었겠네. 근데 설거지 좀 해줄래?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수세미를 받아들고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그리고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정수는 그때 문 앞까지 갔었다. 노크를 하려다 그냥 돌아섰다.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된다며 한숨 쉬던 날. 지연이는 식탁에 앉아서 말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면접 5번째인데. 정수는 그때도 똑같이 했다. 다들 그래. 괜찮아. 엄마 좀 도와줄래? 이것 좀 씻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섰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금방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칼국수 집에서 딸이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라고 말하려 했을 때 정수는 무슨 말을 했더라. 응, 힘들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때도 정수는 숟가락부터 들었다. 밥부터 먹었다.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딸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았고, 뭔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돈도 시간도 방법도. 그래서 그냥 설거지부터 했다. 손을 씻으면 마음도 씻길 것 같았다. 그릇을 닦으면 문제도 닦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싱크대 앞. 늘 서 있던 그 자리가 보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딸을 외면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딸의 목소리를 지웠다. 그 자리에서 나는 딸을 떠나보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을 떠나보낸 건 남편이 아니었다. 세상이 아니었다. 나였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정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 딸의 뒷모습, 딸이 울던 어깨, 그리고 설거지 소리. 정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구겨진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다른 것들과 함께 낡은 사진 몇 장, 지연이가 어릴 때 쓴 편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꽃. 손을 뻗어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정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상호명만 봤다. 날짜만 봤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탁자 위 스탠드를 켰다. 불빛 아래 영수증을 펼쳐 놓았다. 글씨가 흐릿했다. 발에서 거의 안 보였다. 정수는 안경을 찾으러 갔다. 안경을 쓰고 다시 영수증 앞에 앉았다.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봤다. 상호명 엄진의 칼국수. 날짜 2023년 10월 17일. 시각 오후 7시 42분. 금액 14,000원. 정수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문득 영수증을 뒤집었다. 뒷면.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하얀 종이. 하지만 불빛을 더 가까이 대자 거기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 발에서 거의 지워질 뻔한. 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한 줄. 다음 주엔 내가 낼게. 엄마. 정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디귿, 아, 이응, 으, 미음, 주, 엔, 네, 가, 낼, 게, 엄마, 다음 주. 딸은 다음 주에도 만나고 싶어 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했다. 다음 주에도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정수는 영수증을 두 손으로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정수는 그제야 알았다. 딸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딸은
끝까지 남으려 했다. 떠나보낸 건 나였다. 정수는 영수증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눈물을 끝까지 들어줬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 딸이 좋아하던 것들. 정수는 작은 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정수는 밥상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지연아, 오늘은 엄마가 너 생각하면서 먹을게.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하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다.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정수는 딸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맛있어 라며 웃던 얼굴. 고등학생 때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던 모습. 대학생 때 늦은 밤 라면 끓여 먹으며 과제하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국수집에서 울먹이던 눈동자.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꺼내 펼쳤다. 다음 주엔 내가 낼게. 엄마. 다음 주. 지연아, 다음 주엔 엄마가 제대로 들어줄게. 내 말을 끝까지. 정수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번엔 구겨 넣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제는 내 몫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지연이의 번호가 맨 위에 있었다. 마지막 통화 2년 전. 손가락을 번호 위에 올렸다. 누르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지연아, 엄마야. 그 다음은? 잘 지내니? 너무 가볍다. 미안해. 갑자기 그 말부터? 뭘 먼저 말해야 할까? 화면이 꺼졌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았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어느 날 밤 정수는 용기를 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갔다. 뚜, 뚜. 심장이 쿵쿵 뛰었다. 뚜, 뚜. 정수는 갑자기 겁이 났다.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버스를 탔다. 새 정거장. 엄진의 칼국수 앞에서 내렸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도 똑같았다. 정수는 가게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손님들이 칼국수를 먹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정수는 문을 밀려고 했다. 손을 올렸다. 하지만 밀지 못했다. 이 안에서 딸과 마지막 밥을 먹었다. 이 안에서 딸은 울었다. 이 안에서 나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수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돌아섰다. 또 다른 날 정수는 지연이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앞까지 갔다. 높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 정수는 건물 입구 앞에 섰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바쁜 걸음. 정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한 발 내디뎠다. 하지만 멈췄다. 지연이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만뒀을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정수는 다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지연이와의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는 2년 전이었다. 지연 엄마 늦게 들어갈게요. 정순 그래 조심해서 와.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수는 메시지를 쓰려고 했다. 키보드를 열었다. 지연아. 그 다음이 안 나왔다. 엄마야? 너무 당연하다. 잘 지내니? 2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갑자기 그 말만? 정수는 쓴 글자를 지웠다. 그리고 창을 닫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정수는 걸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수는 계속 생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이의 번호. 또 그 앞에 섰다. 이번엔 통화 버튼까지 눌렀다. 신호가 갔다. 뚜, 뚜. 정수는 눈을 감았다. 뚜, 뚜. 다시 끊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 언젠가는 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몰랐다. 지연의 얼굴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날따라 앞치마 끈이 유난히 잘 풀리지 않았다. 정수는 한참을 매듭과 씨름했다. 손이 떨려서 자꾸 헛손질만 했다. 이상했다. 20년을 매일 입던 앞치마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벗기지 않는 건지. 아니, 벗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정수는 결국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가게 문은 이미 닫았다. 불도 껐다. 하지만 정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정수는 영수증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쳤다. 다음 주엔 내가 낼게. 엄마.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지연아. 다음 주는 언제일까?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수는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만약 지연이가 아니면? 만약 잘못 걸린 전화면?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눈을 감고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지연이었다. 딸이었다. 지연아. 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오늘은 설거지 안 할게. 정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싱크대를 향하려다 멈췄다. 내 말 끝까지 들을게. 지연이가 작게 대답했다. 엄마, 나 요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정수는 눈을 감고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엔 끝까지. 회사는 그만뒀어. 3달 전에. 그냥 더는 못 버티겠더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어.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나 그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줘서. 엄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대화는 길지 않았다. 긴 침묵도 있었고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침묵조차 들으려 했다. 딸의 숨소리, 딸의 망설임, 딸의 떨림, 모든 것을.
엄마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 지연아. 만나자.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들어줄게. 응. 통화가 끝났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다. 모든 게 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걸.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앞치마를 내려다봤다. 매듭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그걸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오늘 하루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정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냈다. 손으로 꼭 쥐었다. 다음 주엔 내가 낼게. 엄마. 그 한 줄이 정순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지연아, 다음 주에 또 전화해.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딸이 들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정수는 앞치마를 벗지 않았다. 주머니 속엔 영수증이 구겨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정수는 깨달았다. 떨어졌던 건 영수증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천히, 조금씩, 딸과 함께. 에필로그. 일주일 뒤, 정수는 엄진의 칼국수 앞에 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문을 열었다. 지연이가 먼저 들어갔다. 정순이 뒤따라 들어갔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칼국수 2그릇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지연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봤다. 응, 말해. 이번엔 끝까지 듣기로 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괜찮았다.